네, 안녕하세요. 웹3의 진심인 제이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이더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이더파이는 1강, 2강, 3강 총 3가지 강의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목적과 원리 편입니다. 이 목적과 원리는 조금 이제 재미없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 가치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전과 기능편이 될 거고, 마지막에는 투자 가치편 해서 총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더파이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분이 이제 이더파이의 CEO 마이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돼서 조금 투자도 하고 채굴도 하면서 이미 크립토 쪽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고, 그 당시에 이제 탑햇이라는 이제 에듀테크 기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이 크립토 쪽에는 이제 집중하지 못했지만 21년도에 이제 엑시트를 하고 나서 이제 이더파이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크립토 산업에 진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파이의 목적은 이제 은행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디지털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 디파이는 사실 은행을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하면 거의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더파이는 이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디파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더파이는 단순히 이제 스테이킹을 넘어서 뭐 예치도 하고 저축하고 투자, 결제까지 한 번에 올인원 크립토 뱅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기존에는 은행을 써서 조금 수동적인 금융 활동을 했다면, 이 디파이 같은 경우, 이제 이더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금융을 통제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디파이가 이더파이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더파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더파이의 원리는 우리가 기존 은행과 다르게 비수탁입니다. 그래서 이 비수탁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은행은 이 수탁형이고 이더파이는 이 비수탁형인데,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은 이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을 위임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하는 순간 법적으로 그 돈의 소유자는 이제 은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거는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보유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은행 앱에 찍혀 있는 그 돈은 우리가 사용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그리고 이제 은행이 저희가 예치한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은행이 이제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내 돈이라도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수탁형, 소유권을 위임한 형태고 사용권만 갖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더파이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유지가 됩니다. 소유권은 내 지갑 안에 있고, 대신 그 내 자산에 대한 사용권, 그 사용권만 이제 위임을 해서 그 사용권을 토대로 돈을 불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끝까지 유지가 된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사용권을 빌려줘서 뭐 스테이킹을 하거나 예치를 해서 그걸로 돈을 불리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퀴드 리스테이킹인데요. 이 리퀴드 리스테이킹은 리퀴드 스테이킹과 리스테이킹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파이 비즈니스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 엔진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퀴드 스테이킹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ETH를,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서 이제 보안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스테이킹 이제 이자를 받는데, 보통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나면 그 유동성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데, 이 리퀴드 스테이킹, 이 ETH나 WETH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을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치한 걸 토대로 너 예치를 했으니까 그 영수증을 줄게 라고 하는 것,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동일 자산으로 하나의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 수익도 얻고 또 디파이로 활용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리스테이킹 개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더파이에다가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 그 이더파이는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이 아이겐 레이어라고 하는 곳에도 사용권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겐 레이어는 그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이 보안을 다른 디앱들에게 다시 이제 활용하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 스테이킹 이자율이 2.82%인데 리스테이킹을 해서 0.13%를 더 받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사용권을 더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보안에 활용을 해서, 너네 보안에 활용했으니까 이자를 이제 이런 대가를 더 주고 이런 토큰들도 같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이겐 레이어와 이더파이는 공생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드 기반의 운용을 하죠. 그래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 규칙이 코드로 이미 사전 정의가 되어 있고 사람 판단 승인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그런 돈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 얼만큼 넣어져 있고 수익률이 얼마인지 나오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용하고 어떤 은행 내부의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가 운영하고 이 공개된 규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성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300명, 500명이 필요한 일을 30명, 50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기반의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더파이의 어떤 핵심 기능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업비트보다 높은 스테이킹 이자율.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더파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 후반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도 굉장히 빠르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출금이 제가 알기로는 뭐 한 40일, 50일까지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더파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도 한 일주일 이내에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이 실생활 결제. 이제 이더파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한 연 이자율 7% 이상 지금 주고 있고, 그거를 결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3% 캐시백. 현재는 이제 ETH로 캐시백을 주고 있죠. WETH. 그래서 이더파이 핵심 같은 경우에는 2강에서 실전 기능편에서 더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변동성은 항상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면, 이더파이는 바로 실사용 가능한 진짜 찐 디파이다. 지금 이더파이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TVL이 이렇게 많이 쌓인 디파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개선이 돼야지 대중들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이더파이 기능 실전편을 갖고 좀 더 자세히 한번